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좋은 생기부의 예시와 나쁜 생기부의 예시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거는 입학사정관 선생님들께서 뭔가 아쉬운 점, 공표한 것들을 좀 더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자료는 동아리 활동 기재되었던 실제 학생의 예시입니다. 국제문제연구반에 들어갔고요. 34시간을 활동을 했는데 IS 테러 행위의 원인을 정치, 경제, 사회학적으로 구분하여 찾아보고 그에 따른 각 국가의 대처 방안을 수집하여 토론함.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게 뭐가 나쁜가요? 선생님 저의 좋은 점을 잘 쓴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른 예시도 한번 볼까요? 같은 내용인데 생기부를 좀 전문가 선생님들이 조금 더 다듬어 주신 부분이에요. IS 테러 행위의 원인을 종교적인 이유에서 찾는 진영과 국제관계에서 찾는 진영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였고 종교적인 이유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이건 선생님이 보시고 이제 아이를 본 거죠. 토론이 불리할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이슬람교에 대한 많은 자료를 학생이 미리 찾아와서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상대 진영의 논리를 설득하여 토론의 진술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의 학생과 사실 뒷부분의 학생이 좀 뭐가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좀 더 자신의 주장은 뭐가 있었고 그 자신의 주장이 이루어졌던 근거가 이슬람교에 대한 자료를 많이 찾다 보니까 문화 상대주의라는 논리가 납득이 된다라는 스스로 공부가 이루어진 부분과 일방적인 토론이 아니라 굉장히 학생들이 공부해오고 준비된 토론이 됐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의 의견을 좀 보면 각 국가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토론했다는 부분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 대화를 하고 토론하고 이런 부분을 입학사정관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주장한 부분이 무엇이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 노력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 책을 읽었고 어디에 자료를 찾았고 어떤 학술지를 참고했고 유튜브의 동영상을 좀 봐서 영감을 얻었다라던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준다면 종합력, 문제 해결 능력, 심지어 창의성도 발견할 수 있는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동아리로서 그냥 어떤 내 활동을 써도 돼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교과 활동과 어떤 연결을 내가 동아리 활동에서 지었는지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책을 무엇을 읽었는지 그게 나중에 독서 목록에도 있고 실제 동아리 활동 시에 어떤 토론하거나 내가 문제 해결을 할 때 그 책이 진짜로 내가 참고했고 특히 어떤 부분, 어떤 사람의 주장을 내가 감명을 받았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있으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학생의 창의성, 다양성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주장이 좀 없는 부분, 어디서 자료를 참고했고 그런 주장을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이게 제일 중요해. 학생의 개성. 근데 이 부분은 학생이 어떤 자료를 참고했고 어떤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을 얻었고 학생의 개성과 노력과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잘된 생기부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세특에 대한 어떤 기재 예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보시면 어떤가요? 잘된 케이스 같나요? 제가 보기엔 의문점이 띠리링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영어 심화 프로그램인 영어로 좌우명 쓰기를 참가했는데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남들과 차별성 있는 자신만의 좌우명을 찾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 뭘 첨가하면 좋을까요? 이 학생의 좌우명을 뭘 지었을까? 그리고 그 좌우명을 왜 지었을까? 그 좌우명 통해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고 봉사활동 했을까? 그리고 그 좌우명이 앞으로 이 학생의 1학년, 2학년, 3학년을 결정할까? 그런 게 좀 아쉽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영어 심화 프로그램인 좌우명 쓰기에 참가하여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인 오드리 헵번의 좌우명을 배우고 자신도 오드리 헵번처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고 상냥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그 다짐이나 좌우명을 실천했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영어 좌우명 쓰기가 심화 프로그램인지 의심스럽다. 솔직히 말하면 학교 수준이 낮다 라고 볼 수 있고 학생이 선택한 이 심화 프로그램이 정말 영어 공부를 위한 심화 프로그램으로 네가 선택한 게 맞니? 라는 네 수준이 맞니?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자신이 왜 참여했는지 자신이 오드리 헵번의 좌우명에 감동을 받은 좌우명은 무엇이고 그 좌우명으로 내가 정한 것은 무엇인지 밝혀주고 좌우명을 만들고 난 후 학생의 변화된 모습이 담겨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두 번째 예시에서
오드리 헵번에게 감명을 받았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 뿐이지, 학생의 그 좌우명으로 인해서 어떤 노력과 그리고 갈등과 그 좌우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막 갈등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학교 공부나 활동을 하다 보면 단체 이로운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내 좌우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사건들 속에서 내적 갈등이 있었다, 친구들과 갈등이 있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좋고 좌우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는 평가 항목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생기부의 나쁜 예시를 좀 보시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생기부는 학생들이 기말쯤에 막 이렇게 부랴부랴 찾고 해요. 그런데 제가 전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학습일기, 자신만의 관찰일기를 계속 쓰다 보면 어떤 생기부를 만들어야겠다, 나는 어떤 인재가 돼야겠다라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목표를 짜고 디테일한 계획을 짜다 보면 학교 생활에서 봉사활동이라던가 동아리 활동, 교과목 활동, 정시대회 이런 곳에서도 그냥 대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낀 바가 뭐가 있을까, 내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읽으면 좋을 책이 뭘까, 내가 성장한 부분 뭘까, 다음 학기에는 어떤 부분을 좀 더 나를 키워야겠다, 자신의 스토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큰 로드맵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시기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아리에 가입하고 아무 생각 없이 경시대회에 나가고 이러기보다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겠다라고 구상을 하시면서 이런 활동과 생기부를 같이 연결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기부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학교 성적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사실 여러분 학교 성적이 가장 1순위인 거 아시죠? 학교 성적이 좋아야 생기부도 같이 어떤 과정이 접목이 되면서 나만의 개성이 좀 더 부각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신이 3등급 이하다, 생기부보다는 좀 더 내신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신이 그래도 2.9, 4점 정도 뭐 괜찮다 그러면 그래도 생기부 같이 신경 썼으면 좋겠다 라고 권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계속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